오늘은 저 붓밭에 부동산에 빠진 세계의 줄임말이고요. 오늘은 돈 얘기가 아니고 쑥스럽지만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건데요. 보면은 SNS 리더라고 해가지고 뭐 인스타에서도 16만 회가 어제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 발표하기 전에 이거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쇼츠 제가 얼굴 없는 거 올려보고 있는데 제일 잘 나온 건 70만도 이렇게 나오고 저는 아마도 앞으로 30대 육아맘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랬다가 이렇게 변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년간 제가 뭘 했지?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딱 세 가지에 미쳤었더라고요. 블로그, 부동산 커뮤니티, 그리고 사람 만나기. 보면은 2019년에 시작한 블로그였지만은 그래도 한동안 멈춰 있다가 작년 딱 1년간 300건이 넘는 포스팅 글을 썼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다꿈스쿨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1년간 썼던 글이 또 400개가 넘는 거예요. 와, 글 많이 썼다 이러고 있었고 임장 스쿨이라는 걸 하면서 임장을 직접 다니면서도 1년간 약 200명 정도를 만났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세계에 미쳤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사실 하린이 키즈의 N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하린이 쌤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1년은 제가 가장 많이 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적은 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가장 잘한 일은 적었던 거, 3년간은 잘한 일은, 5년간 잘한 일은 이런 거 적었을 때 보니까 하린이 쌤과 함께하는 임장 리더에 도전한 것, 이거를 제일 잘했다고 별표까지 쳐놨었고 블로그 시작한 거 잘했다, 부동산 공부 시작한 거 잘했다 이런 거를 적어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변했는데 근데 뭘로 변했어? 물어보게 되면은 기록과 실행으로 나는 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 날짜가 딱 작년 10월 5일이네요. 이거를 글 쓴 날짜가 딱 1년 됐죠. 이게 제 블로그인데요. 여기 보면은 언뜻 보면 좀 중구난방이에요. 막 애기 키우는 사진도 있고 책 읽은 사진도 있고 신문 읽은 것도 있고 임장 간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진이 막 다 섞여 있는데 뒤돌아서 정리를 해 보면 내가 꾸준히 해온 거의 방향성이 딱 세 가지로 또 귀결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임장 리더를 아무것도 모르는 불인이일 때 사실 들어가긴 했습니다. 뭣도 모르는 도전으로 들어가서 직접 해 보는 임장 리딩을 하면서 다니고 한 임장을 쭉쭉 올려놓은 것도 있고 아마 혼자 했으면은 한두 군데 정도 갔을까 싶긴 한데 이 제가 직접 임장을 열고 그다음에 임장 리더분들이 하는 데를 가고 하니까는 3 개월에 한 20 곳, 6 개월 지났을 때는 30 곳 넘게 갔었고 지금 1년 됐을 때는 한 50곳 정도는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장 을 진짜 많이 다녔구나 하는 방향성을 하나 봤었고 그리고 또 자기 계발 쪽에서는 많이 하는 책 읽기 이거를 또 하린이 선생님이 "올해 1월 1 일에 몇 권 읽을 거냐?"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 가지고 호기롭게 "365권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55권 정도 읽었죠. 그래서 하 책 읽은 것들도 쭉쭉쭉쭉 적어 오고 있었고 이것도 목표치를 다 달성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55권 읽은 것도 엄청난 큰 수확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또 읽어 온 나. 그리고 또 뭐 했냐면은 제가 100번 쓰기도 했더라고요. 100번 쓰기 지금 와 계시는 하자장님도 그렇고 같이 100번 쓰기 시작한 멤버들이 있는데 다 완주했고 그다음에는 100번 쓰기 챌린지를 또 열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독려도 했었어요. 그다음엔 또 뭐 했냐? 유튜브를 또 제가 쇼츠 만들기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저 이런 거 할 줄 아니까 같이 해요." 하면서 "쇼츠 우리 매일매일 올리기 습관 챌린지 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챌린지까지 여는 약간의 그 저력이 쫙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쫙 정리해 놓고 뒤돌아서 보니까 '와 나 진짜 좀 열심히 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런 말들을 실제로 듣게 됐어요. 붓바세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다 하세요? 어떻게 시간 쓰시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하시나요? 이 질문을 실제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치트키가 사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한번 써봐 주세요. 그거 1 년을 저를 지탱해 준 건 아주 사소하지만 정말 사기템입니다. 뭐냐면 바로 엄청난 사소한 칭찬, 그러나 지속적인 칭찬이었어요. 여러분은 사소한 칭찬을 혹시 받은 적이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칭찬을 받았나요? 제가 처음에 작년 5 월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부동산 커뮤니티에 들어왔으니까 '좋아. 하루에 나는 10 분만 공부하겠어.' 하고 10분 공부를 딱 올렸는데 그때 우리 책 365 권을 더 넘게 읽으신 두아리 님이 뚜둔 나타나셔 가지고 1일 차인 저한테 "우와 불인이가 아니시군요." 이런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그래서 '어 나 불인이 아닌가 봐.' 이러고 2 일, 3 일, 4일 이렇게 계속 하게 됐었는데 한 달 차가 지났을 때 경제 뉴스도 쭉쭉쭉쭉 쪼끔씩 카페에 올리죠. 그걸 또 보고 저보다 또 엄청나게 대단하신 몇 년째 하고 계시는 루틴의 왕 로건 님이 등판하셔 가지고 "아유 아주 꾸준하게 공부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 나 엄청 꾸준하게 하고 있지.' 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 아마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면 계속 나오실 거예요, 너무 반가운 이름들이. 그래서 여기서 또 제 나름의 하나의 팁은 있다면 뭔가 하나를 적을 때 저는 엄청 짧게 적었어요. 작고 짧게 10분 공부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적었고 무조건 숫자를 적었습니다. 뭐 하는 거 1, 뭐 하는 거 2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매일매일 쌓은 거를 그 카페 글에서 쫙 다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엄청 꿀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의 댓글 칭찬을 받다 보니 '나 칭찬 좀 좋아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나게 해요. 그리고 제가 임장 리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하린이 선생님이 미션을 또 줘요. 그래서 "블로그 여러분 블로그 서이추 하세요. 하루에 100 명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시작하고 쭉쭉쭉 하는 그 와중에 또 댓글이 달립니다. 임장의 여왕 나무조아 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저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할게요." 같이 달려 주시고 그다음에 긍정쟁이 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붓바세님 곧 블로그의 달인 되실 겁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해 주시고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 말을 작년 6 월에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지나갔던 말인데 '오 이대로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정리하면서 좀 느껴져서 쪼끔 놀랐고 이런 글들을 저는 계속 받아온 거죠. 그리고 또 쭉 가요. 8 월이 됐을 때 또 지금은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제이천사님, 하자장님 다 저의 동기잖아요. 그분들이 또 그때 처음 봤나 봐요, 저희가. 그래서 제이천사님이 제가 매일 서이추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제이천사님도 하시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톡방에서 이름은 자주 봤으니까 너무 반갑네요. 서로 응원해요." 이렇게 하고 또 첫 인사를 했던 날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제이천사님은 서로 응원하고 있죠. 그리고 하자짱님도 나도 100번 쓰기 해야 되는데 같이 합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의 동료들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야 너도? 나도, 나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뭔가 커지는 그런 그룹이 되는 거죠, 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쭉 봤더니 100번 쓰기를 쭉 올라가는 동안에 댓글이 하나씩 두 개씩 계속 그냥 달리니까 이거는 제가 하루에 먹은 칭찬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다 보니 어떡한다? '나는 100번 쓰기를 그냥 100 일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또 해냈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기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쯤에서 제가 계속 복습을 하면서 지나갈 건데요. 여러분이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만큼 꼭 하나는 가져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질문들은 계속 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나는 지난 1 년간 뭘 했지? 나는 사소한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나?' 이거를 꼭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간 끼워 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은 막 엄청 성장가도를 돌리고 달리고 있어요. 임장도 하고 독서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뭔가 성취해 간다는 느낌이 막 들고 있을 때
제 어두운 얘기를 잠깐 짧게만 조금 하고 지나갈게요. 갑자기 저의 현실은 이혼이라든지 싱글맘이라든지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나에게는 그때 교통사고 같은 느낌으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게 다가오는 느낌으로 확 다가와서 이 사진을 넣어 놨고, 그때도 저는 기록을 하고 나눔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로그에 자세한 얘기들은 여기서는 다 풀 수가 없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 블로그에서 한번 읽어 보시고 어 위로의 댓글이나 다 환영합니다.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8 년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계신 지방으로 다시 딸과 함께 내려와서 지금 지내는 상황입니다. 그때도 그 기록을 계속 했었던 거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나는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숨고 싶긴 했어요. 숨고 싶고 뭔가 나가고 싶지 않고 이런 날이 있었긴 하지만, 그때도 매일매일 아침에 5시 반 인가 우리 독서 토론을 매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루틴이 저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게 힘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쪼끔씩 꺼냈을 때 들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가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쪼끔 느끼게 됐어요 그때. 그리고 뭔가 해방되었다는 느낌도 제 감정을 밖으로 내뱉으면서 느꼈고,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쪼끔 기억에 남는데, 제가 이렇게 블로그 글을 쓰고 사람들한테,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봐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니까는 "야 너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아니 남들은 다 그런 정신과 상담 돈 주고 가서 하는데 너는 그냥 무료로 하잖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또 얘기를 해 줘서 "그래 나는 심지어 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복 받은 사람이다." 하고 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의 나눔이 편했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때 처음에 할 때는 하리이 쌤이 전화가 오셨죠. "북바사님 그때도 우리 새벽 6 시에 새벽 공부하면서 한 번씩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있을 때 북바사님 이야기 한번 들려봐 드리는 거 어떠세요?" 그 질문이 처음이었는데 "네? 제가요?" 이렇게 그때는 표정이 이렇게 돼서 얘기를 했었어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제 옆에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명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제 부자 멘토 롤모델 긍정쟁이 미님, 워킹맘이면서 애 3명 키우면서 한 번도 안 했던 육아휴직, 정말 독한 분입니다. 육아휴직 한 번도 안 했으면 15년 만에 처음으로 육아휴직하면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계신 긍정쟁이 님도 있었고, 그때 새벽 3시 반에 일어난 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고시 시험이 잘 안 될 때, 힘들 때,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새벽 도서관이라고 해서 새벽 기상을 열어 주시는 리더가 된 갑지아 님의 이야기도 저는 마음에 너무 와 닿았었고, 그리고 책을 500 권을 넘게 읽으면서 자아를 찾아가는 두아리 님도 제 옆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드물잖아요. 근데 이미 제 옆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벽 6 시에 가끔씩 듣게 되면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때가 됐다. 내 차례가 왔구나. 한번 사람들에게 나도 얘기를 해 봐야겠다.' 하고 그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할 때까지는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쪼끔 단단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제 자신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얘기 이제 그만, SNS 얘기 계속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저를 오픈하면서부터죠,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SNS 거창한 거 없이 가장 쉬운 방법은 딱 하나, 내 기록. 내 기록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과라고 하면은 블로그가 1년 만에 엄청 뭔가 삐까번쩍해졌어요. 임장 스쿨하고 임장 리더하고 부동산 공부하고 돈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매일매일이 뭔가 이벤트니까 올라갈 글도 많고 뭐 써야 될지 모르겠으신 분들 무조건 커뮤니티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쓸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1년을 했더니 블로그도 엄청 화려하게 그리고 뭔가 내실이 꽉 차게 변했고 그 자신감으로 저는 유튜브도 채널 개설해 가지고 사실은 제 유튜브 챌린지를 열었기 때문에 그 녹화본도 올릴 겸 해서 만들어 놓은 채널도 쪼끔씩 올려보고 그리고 얼굴 없는 채널도 운영하면서 AI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부수입도 내 볼까?' 이렇게 막 시도도 해 보고 유튜브로 넓혔다가 딱 2주 전에 '인스타도 시작해 볼까?' 넓혔더니 인스타에서 10만 만이 터지고 16만 만이 터지고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와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라는 게 엄청 크구나.'를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를 다 하면서 그 파급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하면 좋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그 SNS를 하면서 제 성장한 그 치트키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SNS는 사실 부담스러운 분이 더 많으실 거라 그 SNS로 제가 찾은 인생을 바꾸는 치트키 두 가지, 기록과 주변 환경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나만의 기록, 나만의 기록과 그리고 해내는 주변 사람들이 있는 주변 환경. 저는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접점이 있는데 기록과 주변 환경에 아주 작은 접점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엔 그게 쪼끔 커지면서 두 가지의 시너지가 났을 때 그게 점점 커지는 게 느껴져요. 그런 뒤에 어떻게 됐냐면 그걸 중심으로 나만의 또 하나의 원이 생기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해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원. 그게 딱 중간에 명확하게 생겨 가지고 그거를 느끼면서 기록이라는 거 그리고 주변 환경, 해내는 사람이 있는 주변 환경이라는 게 '시너지가 진짜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록과 주변 환경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어요. '얘기 듣는 거는 좋겠는데 잘 알겠는데 나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막상 뭔가를 하려니까는 무서운데. 아니면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100 명, 200 명을 만나서 다 물어봤습니다. 임장을 다니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저는 사실 부동산 시드가 막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햇빛 받는 게 좋아서 임장을 더 다닌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게 된 게 100 명, 200 명의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가 남았는데 저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고민과 꿈은 저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나의 과거 그거와만 비교를 하면 되겠다라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와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쭉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보다 내일 조금만 더 행복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아마 이 새벽 6 시에 오신 거겠죠,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이 모이셨을 것 같은데 나만의 기록을 꼭 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남들과 비교 X, 나의 과거와만 비교 O, 그리고 나만의 기록 O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금 스쿨에 가입한 게 보니까 2023년 10 월이더라고요. 그때는 유령 회원으로 눈팅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제 댓글을 달아주신 게 썬파워 이쌤님 아직도 계시죠? 이름 보고 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호랑이 님도 뭐 지금 알았는데 그때 저한테 인사해 주셨더라고요. 지금도 저랑 그 카톡방에서 계속 얘기하시고 저 유튜브 챌린지도 들어 주시고 서로서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이때부터 이어졌던 인연이었던 게 좀 신기했고 저는 1-2 년간 이런 댓글들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보면은
100번 쓰기 한다고 했었죠, 중간에. 100번 쓰기 한 30일 차 되면은 한 달 정도 내가 100번 뭔가를 썼었으니까, 그래, 나머지 3개월은 뭘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이런 거 그냥 올렸더니,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쌤? 괜찮아요? 잘 들린다고 하네요. 계속 할게요. 그때 100번 쓰기 30일 하고 신나게 계획 써서 올려요. 그러면은 해달님이 또 뿅 나타나셔가지고 완주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달아주시니까 또 힘이 나서 또 가고 해달님도 제가 매일 보고 있는데 엄청난 시너지를 또 보기만 해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30분 공부해서 또 저는 숫자 6 적어서 이렇게 올렸고 저 칭찬 막 스스로 해요. 지금 1년 공부하는 거 진짜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올리면 제이천사님이 그럼 엄청 잘하고 있지 이렇게 또 올려주고 이런 댓글을 1, 2년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 이 댓글을 돌려드릴 때가 됐다 하고 이 저의 마음, 에너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칭찬의 댓글을 달아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다. 하린이 쌤과 벤님과 함께 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기록은 알겠어. 근데 내 주변에는 해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의 해내는 주변 환경이 되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는 모두 다 해낸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감사일기, SNS, 다이어트 운동, 새벽 기상, 현금 흐름, 공모주나 환테크 주식을 쉽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시고, 재테크에서 가계부를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필사, 독서, 이런 각자의 자리에서 저처럼 혹은 저 이상 더 많은 걸 이뤄낸 분들이 제 주변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해내는 주변 환경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짝짝짝. 여기 보면은 교대역에 더 플레이스 닭꿈이라는 스터디룸과 강의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닭꿈스쿨 여기 대장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강의실들이 아까 여기 저희 리더들도 모여서 여기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장님이 또 일을 벌리셔가지고 이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 여기 보면은 나오죠? 1인, 4인, 6인, 10인, 12인, 21인, 66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강의장을 만들었으니 누구든 와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또 모아주는 장소도 만들어주시고 혹은 강남에서 모임하기 좋은 장소들 찾을 때도 요걸 쓰시면 되시고 요런 장소가 딱 있으니까 저희가 활동을 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모일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거랄까? 그래서 11월에 2026 나인 헤빗을 짜잔 이제 터트리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댓글을 혼자 달기에는 또 힘에 부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모아야 되기 때문에 나인 헤빗 리더들을 좀 모았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모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크게 벌려서 깜짝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할인이 퀴즈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근데 할인이 퀴즈는 어른만 돼요. 진짜 얘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할인이 퀴즈를 양육할 예정인데 내가 의지가 약한 어른이들이 있다면 11월에 나인 헤빗, 헤빗 속에 들어간 나예요. 이거를 같이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더 자세한 얘기는 마지막에 할인이 대표님이 해주실 것 같고 여기 다시 꿈을 꾸는 사람들의 학교 다꿈스쿨에서도 아마 더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리쌤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면 짧게라도 오늘 하루 중에서 이 생각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나 어떤 거 했지? 어떤 거에 시간 제일 많이 썼지? 이런 거 기록해 보시는 시간. 그리고 내가 어떠한 걸로 되게 사소한 칭찬을 받은 적이 있나? 그런 건 어떤 거였지? 그때는 기분이 어땠더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 보셔요. 저는 기록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휴대폰 메모장에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카페, 개인 카페를 옛날부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일기도 써요. 그런 식으로 막 저의 생각들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막 적는 편인데, 많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바꾼 치트키로 기록과 주변 환경을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 뒤에 아마 여러분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숨어있는 히든 치트키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동기예요. 그 의지 동기 이거 아니고 같이 시작하는 동기. 왜냐하면 제가 저의 멘토로 하린이 쌤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앞에 가 있었게요. 약간 까마득했어요. 근데 그 위에 성정길 쌤, 청울림 쌤 저 하늘에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저 비교를 했다면 아마 또 뭔가 약간 축 처졌을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넘사인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때 제 옆에서 같이 스타트 라인을 끊어 준 사람이 하자짱님, 시간초월님, 그다음에 꿈꾸는 지구인맘님, 수머님님, 아까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에 절반이 제 동기예요. 같이 시작하셨던 분들인 거죠. 그렇게 하니까 비교도 되지 않고, 그리고 "나 30 일째인데 너도 30 일째? 그럼 우리 느낌 비슷한 거 알잖아." 하면서 댓글이 막 더 신나요. 그렇게 하면서 했던 그게 아주 히든 치트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를 시작하실 때 같이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스타트 라인이 있을 때 마라톤 같이 뛰듯이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의 완주가 더 쉬우실 거고,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는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여운을 드리기 위해 요것만 띄워 놓고 이따가 하린 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 개는 진짜 꼭 생각해 보세요. '지난 1 년간 뭐 했지? 난 어떤 걸로 칭찬받았지? 그때 기분이 어땠더라? 그리고 나는 하반기에 뭘 어떻게 해야겠다.'까지 하면 너무 좋은 하반기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짧고 굵게 우리 국가생님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 성장을 그대로 봐왔거든요. 자, 공유해서 해주시고, 그 국가생님이 처음에 부동산 처음이라고 하셨을 때, 그 임장 리더 하시면서, 그 시기는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요새의 그 성장이 정말 눈부신 것 같아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은 SNS에서 우리 북가세님이 유튜브에서 블로그에서 하셨던 그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딱 맞는 그 인스타를 만나서 지금 막 확 터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가세님이 블로그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튜브도 하지 않았다면, 유튜브, 그 국가생님의 유튜브 찾아서 보시면 정말 막 조회수가 얼마 없는데 매일 올렸어요, 매일. 저렇게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매일 학원 올리고 매일 또, 임장 그 지역에 대해서 분석도 올리고 사람들이 안 보고 있을 때 꾸준히 그 행동을 해야 결국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에 들어와서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바제님처럼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냐? 그러면 그거는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바제님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록을 잘한다는. 그리고 부바리님은 자기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메타인지라고 말하는.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될 것, 힘을 빼야 될 것과 힘을 써야 될 것에 그 집중을 굉장히 저는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단도 잘하시고. 그런데 그거를 다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무자본 창업반이라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그때도 많이 해드렸어요. 우리가 ANABC라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칭찬을 해주는 방법은 내가 멋있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을 때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하게 되거든요. 매일 드러누워 있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매일 넷플릭스만 보고 있는 내가 좋은 사람도 없을 거고, 그냥 어쩌다가 하루 쉬는 넷플릭스도 보고, 어쩌다가 하루 누워서 쇼츠도 보고 하면은 그거는 좀 즐거운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자기,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막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서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는 첫 번째 방법이 저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모습을 보일 때 내 스스로 나한테 칭찬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벤님이 제 앞에 앉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사를 하고 공간이 굉장히 좁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아우 그냥 눈치가 보여갖고 죽겠네 그냥. 어, 그런데 제 스스로 제 스스로 저는 저를 잘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예전에 그랬었을 때 벤님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해줬었어요. 너는 좋고 너는 잘하고 있고 너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멋있고 그런데 그게 저는 되게 안 들렸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제가 처음으로 새벽기상을 하기 시작했을 때 2020년도에 새벽기상을 처음 시작하고 그거를 꾸준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새벽에 매일 책을 읽고 매일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벤님이 저한테 와 우리 와이프 독하네 라고 말을 해줬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독하다 소리 좀 들어야 된다 라고 가끔 말씀을 해드리는데 독하네라고 소리를 들었을 때 진짜 기뻤어요. 저는 원래 스스로가 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 나도 독해지고 있나? 내가 조금 그래도 목표를 세워가는 그런 인간이 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살면서 그냥 열심히는 사는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을 해본 적이 없었어,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새벽 기상이라는 목표도 세워보고 1년에 365권이라는 목표도 세워보고 저도 큰 국가사님과의 큰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365권의 목표를 세웠더니 그 해에 65권은 못 읽었는데 140권 정도는 읽게 되더라고요. 목표 자체가 크면 달성해 가는 과정 중에 다른 바쁜 일들이 나타나면은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건도 그 1년에 130권 이런 식으로 읽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큰 목표를 세우고 근데 또 너무 허무맹랑하진 않지만 그리고 저는 제가 달리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서울 선생님 앞에서 저 10km 달리기 할게요 그 한마디 던진 거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10km 달리기를 달성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계속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목표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멋진 모습에 칭찬을 해줄 수 있고 그게 본인 자존감과 다른 사람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행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근데 저 죄송한데 우리 국과장님 공유 좀 해제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